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몇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전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번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네 지금 번. 13번째인데 네, 13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네, 13번째네요. 다이어트 중에 이제 정체기가 왔나 봐요, 제가. 근데 또 공부할 건 해야 하고 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순간적으로 되게 좌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식단을 제대로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식욕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참아내고 있는데도 정체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긴 해도 좌절감 같은 비슷한 게 올라오려고 해서 그냥 그 생각을 우리 이번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마찬가지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삶에서 어떤 게 정체기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는데 현재 저는 정체기라고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온 느낌도 있지만 그냥 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도 전 느끼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해보지도 않고 멈춰있는 느낌? 뭔가 준재현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어떤 한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체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시작도 하지 않은 조금 발만 담그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것에서도 정체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듣고 정체기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우리가 정체기라고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동일하진 않잖아요. 이제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한 번 뜨고 또 1초 뒤에 한 번 뜨는 물이랑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물인 것처럼 계속 흐르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그걸 정체기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좀 지워버리는 연습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체기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발전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정체기라고 정의함으로써 좌절감이라는 것에 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체기라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을 하던 대로만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정체기가 언젠가 없어지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PT쌤께서 준서 너가 체중을 보니까 정체기인 것 같은데 이번 한번 하루 치팅을 할지 말지는 내일 체중을 보고 결정하는 거고 운동하던 대로 해라 라고 하시면서 정체기 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운동하던 대로만 하면 몸이 알아서 체중이 내려갈 거라고. 왜냐면 너가 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체기라고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적금 들어놨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적금 들어놓은 거를 한 번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이 살을 그 지방을 안 뺏기려고 축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다시 급격하게 빠질 거다 정체기가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체기를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나빠질 건 없겠구나. 계속 그 정체에 있지만 않겠구나. 물론 정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보다 급격하게 더 발전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발전을 안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느꼈어요. 멈췄다는 거잖아요 정체기가. 네네. 그 멈춤이라는 거를 멈춘 상태 자체를 너무 나쁘게 해석하니까 좌절이 오는 걸 텐데 사실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부여 자체를 지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해결책이 그렇게 되실지. 궁극적으로는 그건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저로서 네. 사람인지라 이게 원인부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에 반복되고 축적된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너 정책이네? 너 성적 좀 올려야겠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정책이란 안 좋은 것이다. 정책이란 내가 못난 사람이란 증거다. 라는 인식이 계속 습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좋은 어른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더라면 맡겼을 때 그것도 잘했어. 그런데 이 방법도 있어. 또 맡겼어? 그럼 이 방법도 있어.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주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어른이 있었다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지금 유년기로서 어떻게 보면 20살 초반이지만 그래도 인생을 바꿔나갈 충분한 시기이고 시작점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쉽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체기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제 삶에서 겪었던 정체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실력과 능력의 정체가 되는 거. 뭔가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마차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뭐 인스타그램처럼 절대적 수치가 나오는 것들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내 체중이라는 수치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의 정체. 세 번째는 관계에서 나타난 거. 예를 들면 연애하는 연인 사이에서 권태기를 정체기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말씀하셨던 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건 내가 멈춰있다는 느낌이고 멈춰있다는 느낌이 든 이유는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나의 삶에서 꼭 필요한 카테고리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세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했어요.